LA 통합교육부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가면서 42만여 명의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적발된 20대 한인 여성의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한 유치원 교사가 김치가 포함된 점심 도시락을 싸온 한 원생에게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부모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우버를 타고 떠난 20대 여성이 2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오리건 시닉프루트사가 제조한 유기농 냉동 딸기와 열대 과일 제품을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불거진 은행 위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는 내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불거진 지역 중소은행발 위기 사태가 안정되고 있다면서 당국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된 은행들의 예금을 한도에 상관없이 전액 보장하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미국 은행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르다면서도 지역 중소은행들의 위기 사태가 다시 악화될 경우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Our intervention was necessary to protect the broader U.S. banking system, and similar actions could be warranted if smaller institutions suffered deposit runs that pose the risk of contagion. 옐런 장관은 추가 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가 예금 지급 보장 대상을 모든 예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전미 중소은행연합은 현재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2천만 원가량인 미국의 예금 보장 상한을 없애고 전액 보증해 줄 것을 당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위기설이 돌면서 폭락세를 이어갔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옐런 장관의 발언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30% 가까이 폭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여파에 다른 은행주들도 동반 상승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1% 안팎씩 상승 마감했습니다. 은행 시스템 안정이 미국 경제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내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은행 위기 사태가 일단은 진정되고 있고 우선순위가 물가 안정일 수밖에 없는 연준이 내일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현재는 우세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어제 예고된 바와 같이 교직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 42만여 명의 수업이 3일간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LA 다운타운에서 교직원 연합 노조원 수백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직원 노조 측은 노조원 3만여 명의 연평균 수입이 2만 5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임금을 30% 올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교원 노조 측은 교사들의 임금을 2년 동안 20%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3일간의 파업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o you know they're in there on the 24th floor. We gotta let them know that we're here for respect and that we're not gonna settle for anything less than that. This is a 3-day UPC strike, but it can turn into something bigger if it has to. LA 통합교육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로 약 42만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파업 기간 1,000개가 넘는 학교의 수업이 중단돼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알베르토 카발로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20%가 넘는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노조가 학생들을 방패 삼아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교육감의 급여가 44만 달러라고 지적하면서 제시한 협상안이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 교육부와의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적발된 20대 한인 여성의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습니다. 범행 동기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허위 서류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혐의로 기소된 올해 29살인 신혜정 씨는 재판에서 남편과 이혼한 뒤 주택 임대료가 밀리는 등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충격을 덜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 안정을 찾고자 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허한 마음과 외로움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변호인은 문서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잘못됐지만 악의 없는 행동이었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당부했습니다. 신 씨는 16살 때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기숙학교로 유학을 온 뒤 뉴저지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에게는 최대 5년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김치가 들어간 도시락을 싸온 원생의 부모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 누리꾼들은 교사의 반응이 인종차별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인 내가 나쁜 놈인가요라는 주제로 문제를 제기하는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당사자는 5세 아들의 어머니이자 한국인으로 추정되는데 이 글에서 어머니는 유치원에 가는 아들의 점심 도시락으로 작은 샐러리 스틱과 치즈, 스팸, 스리라차 맛 도리토스 그리고 김치를 곁들여 도시락을 싸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유치원 교사가 아들의 점심에 대해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작성된 글에 따르면 통화에서 교사는 어머니에게 아들의 도시락에 대해 역겹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김치가 포함된 도시락을 싸지 말 것을 요구했고 아들의 도시락이 다른 학생들의 식사에 방해가 되고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교사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어머니는 무례하고 짜증난 어조의 말투였다. 역겹고 부적절한 도시락을 싸지 말라고 말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아들의 도시락을 갑자기 바꿀 순 없다며 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나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아들이 내 점심을 좋아하길 바란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인 어머니는 해당 교사와 이전까지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그녀의 답변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아이의 점심을 싸오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글은 약 2만 3천 개가 넘는 추천을 받으며 5,600여 개 댓글이 달렸습니다. 압도적으로 다수의 네티즌들은 교사가 인종차별주의자다. 아들의 점심은 지극히 정상이며 교사가 이를 모를 뿐이라며 비난했고 가장 인기를 끈 댓글 작성자는 어머니가 당장 이 문제를 원장 선생님께 보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당시 교사의 태도는 잘못됐지만 교사는 김치가 싫었던 거지 한국인이 싫은 것은 아니니 인종차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또 김치 향이 강해 혹시나 아이가 따돌림을 받을까 걱정돼 학교에 김치를 싸서 보내기가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내 유치원에서 이와 같은 인종차별적 행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한 초등교 교사가 한 중국인 자녀의 도시락에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점심시간 동안 6살 여아가 혼자 밥을 먹게 했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되는 연쇄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15일 밤 10시쯤 LA 한인타운 베벌리 블러바드 선상에 자리한 식당 건물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권총을 소지한 용의자가 주차장에 있던 남녀 커플을 위협한 뒤 휴대전화와 현금 그리고 카드가 들어있는 가방을 강탈해 도주한 겁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50분 뒤
첫 번째 사건 현장에서 2마일가량 떨어진 삼가선상에서 두 번째 무장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30대 흑인 남성으로 6피트 키에 180에서 190파운드 정도의 몸무게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밤늦은 시간 식당 주차장에 머물 경우 또 다른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우버를 타고 떠난 20대 여성이 2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지역 언론은 지난 1월 우버를 타고 나간 뒤 실종된 20대 여성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21살의 로사 차콘의 시신은 이달 초 시카고 사우스웨스트 사이드에 놓여있던 쇼핑백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1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우버를 타고 사라진 뒤 2달여 만의 일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인 딸은 직접 우버를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누가 우버를 불렀으며 누구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딸의 실종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가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 수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유행한 차량 도난 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대와 기아 미국 법인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20여 개 주가 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영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0일 미국의 위스콘신주와 일리노이주 등 23개 주 법무부 장관은 현대차와 기아 미국 법인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도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그 사례로 올해 1월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전체 차량 절도의 44%가 기아와 현대차가 차지했고 뉴욕주 버펄로시에서는 올해 1, 2월 두 회사 차량 도난 건수가 지난해 전체 도난 건수에 육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주요 보험사들이 두 회사 차량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차량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들은 두 회사의 최근 대응이 늦었으며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소유자들에게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업그레이드 실행이 느리며 지원이 불가능한 차종 소유자들은 대체 보호 수단이 없다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I want to also emphasize that this is more than just vehicle theft, but there's more that's happening. These vehicles are then, after they're stolen, are used for reckless driving, and they're also used in the commission of other serious crimes.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SNS를 통해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훔치는 도난 사례가 폭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대차 미국 법인은 지난달 미 교통당국에 2021년 11월 이전에 제작돼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 830만 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조치 등 도난 방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기아는 이달까지 200만 명 이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업그레이드 조치와 함께 핸들 잠금 장치 2만 3천여 개를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지만 현지 언론 등으로부터 조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오리건 시닉 프루트사가 제조한 유기농 냉동 딸기와 열대과일 제품을 전량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A형 간염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FDA는 지난해 말 시닉 프루트사의 제품을 먹고 적어도 2명이 A형 간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냉동 유기농 딸기 제품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유타 등 모두 18개 주에서 판매됐는데 특히 한인들도 많이 찾는 코스트코와 알디 등의 매장에서 팔렸습니다. 또 열대과일 제품은 전국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유통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FDA는 리콜 대상 제품을 구매한 경우 가까운 매장에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가 한인타운이 포함된 제10지구 LA시 의원직에 다시 한번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10지구 LA시 의원직에 도전장을 낸 그레이스 유 후보.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최근 선거에서 패하긴 했지만 4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저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당시 유 후보를 꺾었던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이 비리 혐의로 시의원직에서 퇴출된 상황입니다. I am going to be running this time without a true incumbent. 특히 각종 부패 혐의와 인종차별 발언 등의 논란 속에 다수의 시의원들이 사퇴했거나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 이참에 새로운 인물로 시의회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유 후보에게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오늘 출마를 선언한 자리에는 전직 시의원을 포함해 흑인과 라티노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유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Her integrity, her honesty as she deals with issues that are for the larger good. And I just think that with the kinds of things that are going on in LA with the corruption that we've seen, you just wonder what would happen if a Grace was sitting in those meetings. 한인들만 아니 타 커뮤니티 사람들의 도움이 많습니다. 그분들 힘으로 저는 성공해요. LA 10지구 시의원 예비선거는 내년 3월. 여기서 1, 2위 후보가 11월 결선에서 맞붙습니다. 현재 헤더 허트 시의원 대행 등 복수의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유 후보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것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한인타운 관할 지역구에 한인 시의원으로 당선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이 늘면서 은퇴자 6명 가운데 1명은 다시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BC는 최근 재취업을 희망하는 은퇴자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들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물가 상승 여파로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은퇴자들의 53%는 돈이 더 필요해 재취업을 하고 있지만 일상이 지루해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는 답변도 52%를 차지했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은퇴 정년기를 지난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노동 참여율은 지난 2021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31년쯤에는 전체 노동인구의 30%가량을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이는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LA 총영사관이 팬데믹 기간 비대면으로 이뤄져온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의 대면 법률 상담은 오는 29일부터 민원실 안에 자리한 상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률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 동안 진행되는데 민원인 1명당 20분씩 하루 5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LA 총영사관은 한미 양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본인 이름과 연락처, 원하는 상담 일자와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상담 일정은 LA 총영사관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상담일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뉴저지주로 불법 마리화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사용자가 늘면서 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주 동안 퀸즈에 거주하는 마약 딜러들이 버겐 카운티 등으로 마리화나와 코카인 등을 갖고 오다 체포된 사례가 최소 5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퀸즈 거주자 2명이 120파운드의 마리화나를 갖고 들어오다 버겐 카운티 마약 수사대 형사들에게 신호등에 정차한 상태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서 이달 초 역시 퀸즈 거주자가 400파운드의 마리화나와 50파운드의 마리화나 성분 함유 식용품을 갖고 들어오다 검거됐고 지난달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펠팍과 레오니아 인근에서 아시안계가 포함된 5명이 150파운드의 마리화나, 8.5파운드의 코카인, 장전된 총기 2정, 현금 $50,000를 갖고 있다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초부터 최근까지 검거된 마약 딜러들로부터 압수한 마약류는 마리화나가 총 1톤 정도로 가장 많고 이와 함께 마리화나 식용품, 코카인, 해시 오일, 매직 버섯 등 다양합니다. 뉴저지주에서 현재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는 제품의 질에 따라
1온스에 320달러에서 480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암시장에서는 1온스에 100달러 이하에 팔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며 거액의 보조금을 내건 정부가 보조금을 받아간 기업이 중국의 생산폭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보조금을 주는 조건으로 내세운 중국 투자 제한의 세부 조건이 공개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범용 반도체는 10%, 첨단 반도체는 5% 이상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없고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 이상의 거래도 할 수 없다는 조건입니다. These guardrails will help ensure that malign actors do not have access to the cutting-edge technology that can be used against America and our allies and partners.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는 128단 초과 낸드 플래시, 18나노미터 미만의 D램 반도체 등이어서 첨단 반도체로 분류됩니다. 10년간 5% 미만으로 생산 시설 확장을 묶어야만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내놓은 조건은 새로운 생산 라인을 추가하는 등의 양적 생산 능력 확장만 제한하고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일단 최악은 면했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이 규정한 정도로 적은 증산폭은 사실상 신규 투자를 막는 셈에 가까워 해당 기업들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향후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데 추가 제한이 생길지도 주목할 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미국산 첨단 장비를 들일 때 건건히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놓으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선 이 조치의 적용을 1년 유예해줬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기업들이 다시 미국과 협상해야 하는데 요구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걸 막으면 한국의 안보에도 도움이 될 거란 입장입니다. 협의를 위해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 한국과 일본, 타이완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자주 붙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